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포입니다. 이렇게 코인포 채널의 새로운 컨텐츠인 코인포의 실전 매매 특강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몹시 반갑습니다. 해당 특강은 실질적인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선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첫 번째 특강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요. 최대한 그것들을 간추려서 약 2분가량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도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해당 컨텐츠와 같은 비트코인 실전 매매 강의 영상을 제작해달라는 제의를 각종 유료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월 수천 이상의 큰 수익을 장담하는 곳도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배포를 결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코인 거래에 입문하는 트레이더들이 현물 거래, 즉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보다는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 이제 선물 마진 거래를 통해 입문하는 트레이더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을 제가 매우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을 시에 선물 마진 거래는 현물 거래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많이 부족하거나 기본적인 매매, 기술적인 분석의 지식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이 매우 많고, 즉 최대한 많은 초보 트레이더들이 해당 영상을 접하여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무료로 영상을 배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코인포의 실전 매매 특강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선물 거래를 접하신 코린이 분들은 자칫 제 설명이 이제 생소하거나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영상 한 편을 끝까지 시청을 다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잘 이행하신다면 앞으로는 현물 거래는 물론이고 현물 거래보다도 마진 거래, 선물 거래를 훨씬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포의 실전 매매 특강 제1강에서는 제목대로 손절과 익절에 대한 내용을 다룰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실행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준과 근거입니다. 여기서 기준이란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뜻하며, 근거란 매매의 진입 근거와 손절과 익절의 근거를 뜻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이 거래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단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매매를 멈추세요. 제 기준에서 해당 매매는 명백히 잘못된 매매이며 해서는 안 되는 충동적인 매매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준과 근거 둘 중에 선물 거래를 할 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에 의존해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 즉 롱을 치고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 즉 숏을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해당 매매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으로 하는 매매가 절대로 틀렸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감이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시장 경험과 무의식 중에 쌓인 개인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보고 또 수많은 캔들을 보면서 자주 거래를 하는 스캘핑 트레이더들은 더더욱 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차트가 보여주는 모습이 숏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감이 뭔가 불안하다,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며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으니까요. 때문에 이제 감이라는 게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당장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장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데이터가 부족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감이라는 거가 뭔지도 잘 모를 거고, 또 그걸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는 당연히 더더욱 어렵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다거나 아니면 내려갈 것 같다거나 하는 감만을 근거로 삼아서도 매매를 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매매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기준은 잡아서 거래를 해보세요. 특히나 손절과 익절의 기준, 특히 손절의 기준은 이런 식으로 감으로 대충 한다던가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좋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사서 이 자리쯤 오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자리가 왔을 때, 그 자리가 왔을 때 손실이 너무 크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딱 올라갈 것 같아서 내 손절가를 치고 바로 올라갈 것 같다던가 이런 이상한 심리 때문에 손절을 치지 못해서 막심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청산을 당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손절 자리를 얼추 정해놓아도 상황이 오면은 또 사람 마음이 또 변해버리고, 하물며 손절 자리를 정해놓지 않고 하는 매매는 그럼 얼마나 더 위험할까요? 저번 리스크 관리 영상에서도 제가 비유했던 것과 같이 손절 기준이 없는 매매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익절 기준이 없는 매매는 목적지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손절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가장 즉각적인 솔루션 하나를 제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1회 매매의 최대 손실률을 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회 매매의 최대 손실률이란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 금액 전체에서 한 번의 매매에 감수할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계정에 18만 3천 달러가 있는데요. 10만 달러로 시작한 계정이고 일주일 만에 20만 달러가 달성이 됐다가 지금 다시 손해를 봐서 18만 3천 달러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한 번 매매에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음에 복구해야 할 수익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를 넘지 않는 것을 강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10%라면 최대 이제 18,300달러의 손실을 감수를 하고 거래를 하겠죠. 최대라는 겁니다. 최대. 트레이딩 비용의 2%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3%가 될 수도 있고요. 5% 혹은 저처럼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1회 매매의 최대 10%의 최대 손실률을 잡고 있지만 5%나 3% 안에서도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손실률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최대의 손실률이지 그 안에서 당연히 손절을 해도 됩니다. 이 최대 손실률을 정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나 여유 자금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여유 자금 중에서 내가 선물 거래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 몇 퍼센트를 투입할 건지 그런 비용적인 부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혹은 초단기 거래를 더 잘한다거나 어떤 성격이나 기질상 더 짧은 시간대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하는 스캘핑 거래를 나는 더 잘한다. 거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한다면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현금을 확 줄여가지고 최대 손실률을 20% 30%까지 늘리는 방법도 가능은 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의 재정적인 상황과 어떤 거래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잘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선물 거래를 할 때 10만 원만 집어넣어서 그 10만 원을 청산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치면은 트레이딩 비용의 최대 손실률을 100%를 잡아버린 게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 자산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잃은 돈은 내 자산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비용과 이 최대 손실률을 잘 설정을 해서 거래를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위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 거래를 실행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저의 경우에는 매번 손절 자리에 레버리지를 맞춰서 유동적으로 거래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잡고 싶다라고 해서 롱 포지션을 잡을 때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더 이상 차트가 올라갈 여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딱 손절 라인을 잡을 때 손실률은 여러분들 지금 몇 퍼센트로 보이시나요? 0.5%. 비트코인이 0.5%가 내려가면은 이제 더 이상 차트는 상승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손절을 할 건데요. 제 최대 손실률은 아시다시피 10%가 되기 때문에 저는 최대 20배의 레버리지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0.5% 곱하기 20은 10%이니까요. 따라서 이 20이 제 레버리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10%를 감수하기는 손실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10배의 레버리지나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손실을 더 줄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10%는 한 번 거래의 최대 손실률이니까요. 5%를 손절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를 손절하고 싶으면 10배를 사용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매번 손절 자리를 이렇게 검토하는 게 아직 어렵다. 혹은 검토한 손절 자리를 스스로 이제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이 자리가 막상 왔을 때 손절을 하지 못하고 나 버틸 거야 이런 식으로 감정이 흔들려서 바꿀까봐 겁이 난다 라고 하시면 그냥 기계적인 매매로 레버리지를 정해두고 항상 정해진 손실률마다 손절을 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5배를 정해두고 손실이 10%가 될 때마다 기계적으로 그냥 손절을 쳐버린다던가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손절 기준을 정하셨다면요, 그 손절매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매매할 때 최대 손실률을 잘 지키셔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방금 막 이제 손절매와 리스크 관리의 정말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지만 핵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 번 돌려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익절로 넘어가서 익절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만큼은 아니지만 익절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리 진입을 제때 좋은 자리에서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익절을 또 제때 잘 하지 못한다면 내가 진입했던 가격까지 와버린다던가 이러면 매매를 아무리 잘해도 의미가 없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정말 잘 샀죠. 잘 샀는데 이런 데서 수익 청산을 제대로 잘 나가지 못하고 이런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본절가가 와버린다던가 여러분들도 이제 실제로 한 번쯤은 내가 정말 너무 좋은 평단가에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텼더니 되려 이렇게 내가 잡은 가격까지 와버리고 이후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던가 해서 크게 손실을 본다거나 아니면 청산을 당한다거나 그런 거래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또 피하고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수익을 잘 챙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실전 매매 특강이니만큼 실제로 제가 매매했던 자리를 토대로 제가 언제 어떻게 왜 익절을 나갔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같은 경우에는 저의 경우에도 들어가기 전부터 설정을 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들어가고 나서 추세에 따라서 목표가를 설정해 나가면서 익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거래를 좀 크게 했던 자리 중에 하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수렴 패턴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수렴 패턴을 보고 있었고 이런 수렴 패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탈이 나왔다. 이 자리죠. 자, 이 자리에서 제가 수렴 패턴에 대해서 이탈이 나왔다 확신을 해서 추세 이탈이 나온 것을 보고 되돌림에서 확인 매매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추세 수렴 이탈이 나온 걸 확인하고 매매하는 확인 매매죠. 이후 첫 번째 되돌림에서 수렴 이탈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들어왔어요. 해당 자리에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거래 전략을 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저기서 익절 구간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손절을 기준으로 최소한 손익비 1대1 이상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거래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 말은 손실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이익 구간을 설정한다라는 뜻인데요. 손실폭이 2%, 그러니까 2.47%라면 수익 또한 최소한의 2.47%가 되는 이런 거래를 가장 기본적인 거래, 가장 기본적인 손익비 설정인 1대1 손익비 설정 거래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사실 최대 수익은 전저점이던 이런 3만 달러가 깨지는 것을 좀 목표로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어떻게 익절을 했냐면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을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생기죠. 추세를 따라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다가 차트가 연속적인 다이버전스를 또 보여주게 되면서 연속적인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왔죠. 다이버전스가 한 번,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두 번,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면서 추세 이탈이 또 나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차트가 단기적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으로 상승 베팅 여기서 이제 스위칭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스위칭을 해서 짧게 또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들어간 매도 포지션을 1대1 자리가 왔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손절은 이제 없는 거예요. 본절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 이렇게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본절가에 나가버리는 거죠. 이러면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거래 전략을 취했었고 실제로는 가격이 올라오지 않고 더 떨어져서 더 큰 수익이 났었고요. 수익을 거둔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방향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모든 수익을 익절을 하고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에 진입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도 본절가 청산을 잘했던 게 제가 롱 포지션을 잡을 때 정확히 어디에서 잡았는지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잡고 본절가 청산을 했어요. 이렇게 1대1 자리를 잡은 다음에 본절가 청산을 해놨는데 실제로 차트가 떨어져 버려서 이때는 본절가에 나가서 거래가 종료가 됐거든요. 근데 거래가 만약에 종료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만약 무작정 여기서 이거 방향 전환됐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버텼으면은 이거 손해를 봤겠죠. 하지만 본절가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았다라는 점. 본절가 설정도 굉장히 이제 유용한 여러분들이 거래 전략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추세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렴 이탈 또 이전 차트가 또 없었기 때문에 또 수렴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수익 익절 거래 전략인 것 같고요. 피보나치나 수평적인 지지 저항 라인을 찾아서 익절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 또한 당연히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롱을 잡았던 자리, 뭐 이런 자리 근처에서 롱을 잡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왜 여기서 익절을 나갔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서는 또 수평적인 저항 라인을 찾아서 익절을 좀 나가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한번 받쳐줬었죠. 이런 지지 라인은 이후에 가격이 이탈됐을 때 저항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여기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본저가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라인을 쉽게 찾고 싶으시면요, 많이 지지받은 구간,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수평적인 구간으로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평적인 어떤 지지저항 매물대, 수평적인 지지저항 구간을 찾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이런 저점과 고점을 토대로 수평적인 지지저항 구간을 찾는 방법이 있고, 이런 지지저항 구간을 또 찾을 때에는 좀 최근 차트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좀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지지저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보나치로 수익을 청산하는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요. 피보나치로 수익을 청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어떤 저점과 고점이 발생을 했을 때에만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 영상에서도 피보나치로 수익 실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번 매매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이 정도도 할 수 없다면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사실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기준과 근거를 잘 찾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초장에 잘 들어 놓으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도 훨씬 더 개선될 것입니다. 투자는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 하는 것이니까요. 또 계속 이렇게 기준과 근거를 잡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기준과 근거 없이는 또 허전하게 되고, 또 차트를 보면 또 단박에 기준과 근거를 잡을 수 있는 능력도 길러지시게 되실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여러분들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절과 익절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의 코인포의 실전 매매 특강에서는 근거, 어떤 근거로 토대로 우리가 매매에 진입할 것인가, 매매를 또 진입할 때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어떻게 진입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내드리는 숙제는 오늘 배운 매매의 두 가지 필수 요소,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것과 반드시 손절을 한다며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한 최대 손실률을 지켜서 5번 이상 거래를 해보는 것입니다. 5번 모두 여러분들이 정한 최대 손실률을 잘 지키셨다며 여러분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사실 제대로 된 거래 전략, 매매 전략을 짜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은 거래 전략, 매매 전략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간단한 일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당장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버릇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뿐이니까요. 걱정하지는 또 마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코인포 실전 매매 특강 컨텐츠는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반응이 좋다면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과 호응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흔한 이제 일본의 도검 제일주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작중에 나오는 제니츠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병력 일섬이라는 단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배기 기술만을 연마를 해서 수많은 이제 강적들을 이제 단숨에 쓰러뜨리는 캐릭터인데요. 또 어떤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도 또 잘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이 어려운 것은 다른 분야뿐만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저는 접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코인포의 실전 매매 특강을 통해 트레이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리스크 관리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잘 트레이닝 하셔서 수많은 누적 수익을 거둬들이는 훌륭한 트레이더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인포였습니다.